네, 목요일 지금 살까 말까는 박준남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략해봤던 종목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11월 9일이었죠. 정석일 매니저 한미반도체를 선택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가 생산하는 이 반도체 장비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력 반도체 장비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후공정 장비, 혹은 이제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전방산업의 투자가 조금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제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영업이 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장비들이 또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실적 손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오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이제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좀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1차 목표가로는 한 13,000원을 넘어서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세를 조금 이어가면서 13,000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직전 고점인 13,650원도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는 지난 12일 날 평화전공 선택하셨잖아요. 네. 친환경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가 트렌드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평화전공은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10% 넘게 초급등을 했는데, 우리 자동차 시장 아직까지 부품주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평화전공은 현대 기아차에다가 독점 공급하는 힌지 모듈이나 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평화전공이 엄청 잘 나왔는데, 얼마 정도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한 4배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억 정도 나왔는데, 16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 84억 정도.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회사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전공 지금 현재 8,500원, 20원에서 상당히 저가 부분인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1,789억이잖아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이번에 한 300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700억. 시가총액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 4배 정도 나왔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딱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분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서 지금 제네시스가 미국 사전 계약이 2만 대 있다. 엄청나게 제네시스 브랜드가 잘 나간다. 그래서 평화전공, 제네시스와 함께 같이 가는 접대가 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단연탑이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되는지 두 분의 관심주 공개할게요. 박준남 매니저 진양제약 선택하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는 사이맥스네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진양제약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 코스닥에서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네, 지금 제약주를 왜 봐야 되냐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신고가를 냈었죠. 850포인트를 안착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아마 앞으로도 시장에 슈퍼 산타랠리가 지금 온다면 제약주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진양제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양제약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한 3가지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진양제약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냥 코로나 관련 혈장 치료, 거기까지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회사가 치매 관련 치료제가 재료가 있습니다. 이 릴바스탄 캡슐이라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이 르바스톤 캡슐을 이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날짜로 말하면 올해 한 1월 23일인가 였어요. 그때 이제 상한가가 가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치매 관련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웰빙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의 그림자 이게 바로 치매거든요. 치매 환자가 한 5년 정도 후에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치매 환자들이 어느 정도 많냐면 65세 이상 계시는 노인분들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예요. 이건 거의 이제 국가 책임자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케어가. 그런 것 같아서 치매 시장 상당히 제약사들 중에 뛰어드는 시장이다. 사실 치매 시장은 난공불락이거든요. 이게 정복이 불가능한 시장에서 지금 계속 치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약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한 5,500만 명, 5,3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사망자 수가 13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뭐 이건 엄청난 사망자 수죠. 사스, 메르스, 뭐 에볼라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그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서 딱 3가지 치료를 받았다고. 혈장 치료하고 신양제약이 이 혈장 치료에 관련된 이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 삼성병원과 같이 그 백혈병을 연구하다가 백혈병은 이 젖혈구나 백혈구에 관련된 이 혈장 치료거든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다가 혈장 치료를 특허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혈장 치료를 했다. 두 번째 트럼프가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를 주입을 했었죠. 주사로요. 이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제인데 이게 사망률을 상당히 낮추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되어 있는 걸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가 가능한 약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메틸프레니디톨론, 이 덱사메타손, 이 진양제약이 가지고 있는 건 메틸프레니디톨론이죠. 이게 아드바크림이라고 여기에 관련된 스테로이드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양제를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을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진양제약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43년대 회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죠. 3분기 작년에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 진양제약이 흑자전환을 완벽하게 했어요.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2억에서 올해 지금 3분기 때 14억 정도 완벽하게 선언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2억에서 올해 13억으로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자산주의자 또 실적도 있고 거기에 치매 관련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에 안간 접촉가 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진양제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한 30%에서 50% 정도. 그래서 지수가 지금 버텨주고 연말에 지수가 올라가준다면 제약주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제약 다시 이 상승세 타면서 고점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가격을 그럼 어떻게 잡아볼까요? 진양제약이 한번 보시면서 고점이 11,450원대네요. 많이도 내려왔네요. 많이도 내려왔는데, 제약주들은 상당히 지금 가벼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낙폭이 심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양제약은 제가 목표가는 12,000원. 한번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6,000원. 여기 전저점이죠? 네. 6,000원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뭐 순환매 차례이기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혈장 치료 그리고 치매 치료 수혜주인 진양제약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을 하면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갖췄다라는 평가네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6,000원 잡을게요.
자, 이번엔 정석일 매니저 사이맥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연일 다양한 전문가들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쪽에서 하나씩 추천을 해주세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빅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감을 더 키워줬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산화 테마로도 같이 엮이면서 긍정적인 이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맥스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제조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사이맥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뭐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는 게 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제 계속 좀 양호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이것저것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이런 반도체 쪽에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제 사이맥스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동사의 뭐 사업이랑 이제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장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증착 장비라든지 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에 보게 되면 옆에 웨이퍼를 옮겨주는 이런 이송 장비들이 보통 하나씩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맥스가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이런 반도체 이송 장비를 또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천장에서 좀 네모난 박스들이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웨이퍼를 담고서 이제 옮기는 이송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사이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사가 뭐 이제 원익 IPS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국내외의 대표적인 이런 장비 업체들한테 이제 1차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장비가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훨씬 큰 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 모멘텀을 좀 더 많이 받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다가 이제 EUV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돼가지고 그게 금액적인 측면이나 뭐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작지 않은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EUV 공정이다 보니까 뭐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혹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이 상관하지는 않고 이런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오스틴 공장 투자하는 게 이 사이맥스의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향으로 매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투자가 증가가 되면은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투자 사이클이 좀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워낙 이제 이 올해는 투자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출 좀 줄어드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원래 이제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로체 시스템즈라든지 혹은 뭐 로보스타 이런 사이맥스 이런 업체들이 거의 과점적으로 이제 거의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로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제 로보스타 같은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나 또 다른 사업들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이송 장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이제 사이맥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투자가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이런 점유율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송 장비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현재 이제 포워드 PER이 한 7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장비보다는 조금 이제 PE를 낮게 받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이제 밸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연말에 제약 바이오들이 이렇게 좀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투자의 수혜주인 사이맥스 선택해 주셨고요. 5거래일 연속 양봉 잘 그려내고 있네요.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데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뭐 동사의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거의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부근에서 상단을 잡고 좀 박스권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을 좀 뚫어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좀 초입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구간 뭐 16,20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는 한 18,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5,000원대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쪽 14,500원대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양제약과 사이맥스 오늘 목요일 포착주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두 분 대응을 하실지 간단하게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박준남 매니저부터. 네. 네, 시장이 지금 뭐 나쁜 시장은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 외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연말에 우리 지수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어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견고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위로 열려 있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뭐다?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백신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제약주에 대해서 반드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나기가 쉽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서 기후 이상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린뉴딜 관련해서 바이든이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선순환매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포트에 꼭 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일 매니저는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에서 엄청 백신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걱정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뭐 시장은 조금 이제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은 백신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신 효능을 일단 확인시켜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슈들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좀 시장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오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좋은 가격의 종목들을 채워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